안녕하십니까. 한국 안경 피팅 아카데미 수업을 맡고 있는 강사 손재환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력을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이 안경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90년도에 대구 보건대학교 안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안경사 면허 2기를 취득했습니다. 1994년도에 안경원을 오픈하고 2009년도 무구안경 체인을 창립해서 대표이사로 역임했습니다. 2010년도, 12년도, 15년도 각각 안경 체인을 개설해서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층에 안경원 아이데코 안경 본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또 현재 프랜차이즈인 주식회사 G&D 대표이사로 역임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한국 안경 아카데미 강사로서 지금 재직 중입니다. 제가 이 피팅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아카데미를 준비한 목적이나 동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안경 아카데미를 안경사 생활을 한 지가 한 30년 정도 조금 넘습니다. 제가 안경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안경사 생활을 했지만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 스스로한테. 첫 번째는 제가 안경을 해서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면 안경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 또 두 번째 약속은 제가 만약에 안경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면 꼭 안경의 어떤 발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보답을 좀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약속은 현재 보시다시피 계속 안경사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지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경을 해서 성공을 하면 안경을 위해서 보답을 하겠다라고 제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계속 하면서 생각을 해도 그에 대해서 어떤 힌트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이죠. 제가 한 지가 2020년도 9월 달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쯤일 겁니다. 제가 1층 오픈한 지가 한 7년 반 정도 됩니다. 그 시점에 처음 오셨던 단골 여자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엄청 예민하시고 까다로운 고객님이셨는데 난시가 한 300난시가 넘고 사축이죠. 이것만 들어보셔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예민하신지는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제가 안경을 2개 맞춰드렸습니다. 하나는 다초점 렌즈 하나와 선글라스 하나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때도 선글라스는 그분이 추구하시는 게 보통 고객님들이 오시면 예쁜 선글라스를 찾으시죠. 그 또한 그분도 예쁜 선글라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때까지 선글라스를 하셔서 만족을 하고 잘 쓰고 계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당연한 결과지만 그래서 제가 또 테를 고르시는데 또 예쁜 테를 골라오셨습니다. 제가 극구 반대했죠.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하여튼 선생님은 이런 선글라스, 예쁜 선글라스를 쓰시면 아마 못 쓰실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제 말씀 듣고 안 쓰시든지 제가 추천해주는 선글라스를 쓰시든지 둘 중에 한 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테는 전형적인 TR, 저렴한 TR테였습니다. TR테 중에 좀 큰 사이즈로 권해서 전면부, 앞면부 커브가 될 수 있는 대로 없는 도수형하고 비슷한 프레임을 골라드려서 선글라스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초점도 성심성의껏 해서 좋게 잘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잘 쓰고 계셨고 한 중간에 한번 테만 한번 부러뜨려서 테만 한번 더 교환하시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 2년 반, 3년 정도 지나서 얼마 전에 오셨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안경테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오셨습니다. 선글라스 테였습니다. 그 선글라스를, 상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다 변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주위 안경원에 가서 몇 번을 이제 교정하고 했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이 선글라스를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상태를 보니까 이유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태가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똑같은 프레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은 태를 가리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제가 태를 좀 쓰실 수 있도록 피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100%는 아니지만 한 80%에서 90% 정도 안경 피팅을 해드려서 착용을 시켜드렸습니다. 선생님 요걸로 쓰시고 다음에 안경 렌즈 상태가 기스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만 그냥 그대로 쓰시고 나중에 다 같이 한꺼번에 교체하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착용시켜 드리니까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된 줄 알고 저는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고객님이 다시 자기 가방에서 또 하나의 안경을 꺼내 보내주시면서 사장님 이 안경도 좀 봐주세요 라고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안경을 꺼내는 순간 제가 딱 안경을 보면 저 정도 경력 정도 되면 대부분의 안경사들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전혀 태에 맞지 않는 얼굴에 맞지 않는 안경이 꺼내 주셨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의 얼굴 형태는 전형적인 한국인의 여자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태를 보는 순간 원인을 알았죠.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 안경만 쓰면 30분 이상을 쓰지 못하고 머리도 아프고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도수가 변경이 되었을까 싶어서 렌즈미터의 도수를 측정해 본 결과 저희 집에서 한 도수와 일치됐습니다. 초점 또한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제도 그런 대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은 그 선생님한테 전혀 피팅이 안 된 안경이었습니다. 제가 그 안경을 또 한 10분 정도 받아서 선생님 얼굴에 맞게끔 조정을 최대한 해서 안경을 씌워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전과 그 후의 어떤 결과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선생님,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시고, 안경을 이렇게 잘 착용하시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 태가 피팅이 원래 좀 잘 안 되는 텐데, 제가 최대한 맞췄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만 쓰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잠깐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안경 맞추시고 피팅 안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의 답변이, 사장님,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제 집 주위에 안경원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오픈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보면 거의 다 젊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젊은 선생님들은 안경을 못 만집니다. 못 만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1층에서 직원들과 근무를 하는 안경사로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봅니다. 고용을 해본 결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경력은 10년인데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만족을 못하죠. 저도 평상시에 이 안경 후배님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왜 저렇게 못할까? 라고 하지만 정말 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그때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마음과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한 방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시는 와중에 그분은 항상 부부끼리 오십니다.
부비기로 저 남편분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당신은 이제 여기밖에 못 오겠네 라고 하시면서 웃으면서 나가셨습니다. 그냥 뭐 제가 어쩔 수 없어 그날은 그렇게 흘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그때 10년차 안경사 선생님이 신규 직원으로 취업된 지가 며칠 안 된 한 보름 정도 됐지 싶습니다. 그 친구가 10년 차였습니다. 보통 우리 안경사님들이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 친구 또한 키도 크고 엄청 10년 차 친구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엄청 많이 차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날 또 오후쯤 됩니다. 우리 집에 몇 번 오신 단골 손님인데 안경을 맞추시고 그 친구가 마지막 피팅을 하고 딱 씌워드렸는데 그 손님의 반응이 어지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통 고객님이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안경사님 후배님들을 보시면 가장 즐겨 하시는 멘트가 새로 맞추신 안경이시니까 적응하시면 됩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데 모든 고객이 모든 새로운 안경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잠깐만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인 자체를. 그때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새로 맞힌 안경의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보통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하면 딱 고용할 때 단서를 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안경사를 고용해보면 저 또한 그렇지만 안경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엄청 상해합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선배가 중간에 끼어든다든지 손님하고 1대1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손님 앞에서 어떤 모욕감, 어떤 좌괴감, 어떤 그런 게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직원들한테 혹시 근무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매번 그렇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자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를 저는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고객이 만약에 불편함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갔다라면 다시 올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 수도 와서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 실력이 없어라고 다시는 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돌려보내려고 말로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잠시만요 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도수가 한 650 정도 되는 고도수였습니다. 렌즈 종류는 제가 알기로 1.74 정도, 커브가 전혀 없죠. 그런 렌즈를 판매를 했는데 제가 본 경우에는 안면각, 전정각이 전혀 구안경과 너무 많이 동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걸 캐치 못하고 직원은 적응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잠시 한 1, 2초 만에 잠깐의 어떤 조정으로 고객님한테 다시 씌워드리니까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고객이 가시고 난 후에 다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직원을 고용하면 두 부류의 직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상황에 자존심이 엄청 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직원들이 있고 그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도 저한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겪어본 결과 10명 중에 9명은 자존심을 상해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한 명만 정도만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젊은 10년 차의 친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으로. 뭐가 문제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사장님 뭐가 문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안면각과 여러 가지 렌즈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하고, 다음부터 혹시 저런 고도수의 고객님들이 혹시 어지럽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꼭 안면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크레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야, 이거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교사라면 어느 정도의 지식인 쪽에 가까운데 이 지식인들이 우리 안경사를 평가하는 수준이 이렇구나. 그 선생님 말씀 따라 젊은 친구들은 못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읽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서 야, 심각하구나. 우리 안경사들의 위상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나태해서 이 고객들이 안경사를 이렇게 서서히 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참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약속, 깊이 고민할수록 제가 이 부분을 안경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분야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구 보건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대학입니다. 제가 학사, 석사, 박사, 요즘 다 4년제지만 그런 어떤 이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데 과연 이 발전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전혀 할 수 있는 게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은 학력보다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경업계의 어떤 발전이나 후배들의 안경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면 제가 두 번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걸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한국 안경 피팅 아카데미를 개설을 하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안경원도 모든 어떤 프로세스를 피팅의 중심인, 기술인 중심인 쪽으로 변화를 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안경사는 크게 우리나라의 안경사든 복받은 안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순수한 안경사는 검안사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 검안사 플러스 안경사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복받은 안경사님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경사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일반 기사 출신들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같이 배우고 어떤 중간자의 영역입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일반 기사 출신 그때는 안경사가 아니죠. 안경 직원들은 손기술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활약을 못했죠. 왜냐하면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쪽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보통 그때 보면 안경원에도 난시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근시로 처방되는 경우도 많았고 좀 매장이 규모가 있는 집만 영오십 난시, 백난시 정도만 난시를 구비해서 거의 적절하게 대충 고객이 잘 보인다는 선에서 굴절 검사가 행해지고 있었죠. 그 뒤로 안경공학과가 생기면서 어떤 검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더 퇴보되고 비중이 많이 없습니다. 그때 여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파는 거는 잘해요 라고 하는 멘트를 던졌습니다. 너무 이때까지 우리 되돌아보면 안경을 파는 거와 너무 많은 검안 위주로만 치중되어 온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경사라면 검안도 물론 잘 해야 되고 그 안경사의 순수한 역할인 안경 기술도 완벽했을 때 안경사로서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봤을 때 우리 안경사들을 대우하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어떤 자세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모든 교육적인 부분이 그만에 치중되었다면 앞으로 향후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제 작은 어떤 보탬이 되어서 진짜 안경사 역할에 100%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경사가 된다라면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어떤 직업인으로서 존경받고 대우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가시고 제가 30년 동안의 어떤 노하우와 기술을 최대한 아낌없이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배워가시고 앞으로 안경사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